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함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프리뷰 보고서, 돈이 되는 진짜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FA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4월 3일에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 지금부터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FA 반도체가 있는 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충남 천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한국에 일부 이제 공장과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일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중국 쪽 법인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FA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국 법인하고 필리핀 법인 이 두 개의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의 사업 내용과 진행 사항을 체크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1998년도 삼성전자에서 분사하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운양 사업장인가 이쪽에서 이제 일부 분사가 되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2001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약간의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었는데 2015년도 워크아웃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SFA 쪽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국내 SFA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익히 유명한 기업이었고 SFA가 막강한 자금력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 디스플레이 쪽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 상호도 바꾸면서 SFA 반도체로 변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보통 우리가 오사트 업체 또는 뭐 백엔드 업무 이렇게 많이들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말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립 및 테스트, 보통 패키징 또는 뭐 테스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패키징과 테스트 이거를 모두 하고 있는 토탈 솔루션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와 해외 메모리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이고요. 거의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어 또 중요한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메모리 쪽이 한 80% 이상, 비메모리가 17%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지금 후공정 업체들이 이 메모리 쪽 비중을 점점 이제 줄이고 이 비메모리를 늘려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비메모리 쪽은 해외 업체들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무언가 진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최근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사트 업체라고 부르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경쟁 업체 또는 동종 업종은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시그네틱스, 윈팩 이런 기업들이 있고 현재까지 한국 본사를 포함해서 3개 법인, 제가 한국과 필리핀, 중국에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은 매각 진행 중에 있고 요거는 지금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고 최종 이제 과정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최종 딜이 이제 결정될 때까지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매각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중국 법인은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의 회사도 이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버리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한국과 필리핀 두 개의 법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도 이렇게 SFA 세미컨 코리아 그 약자인 SSK 1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 법인이고요. SSP P는 이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1, 2 공장.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공장과 필리핀에 있는 공장, 이 두 개 사업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의 1공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모바일에 약간 특화해가지고 지금 많은 제품을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좀 더 고부가 가치의 패키징 이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1법인, 여기는 역시 메모리 쪽인데 서버 PC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그 D램 쪽에서 DDR4, DDR5 이런 것들 이제 패키징 할 경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내재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주 업체들이 줄 경우, 이게 SFA 반도체에게 넘어올 경우에 이쪽에서 주로 담당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2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센서와 같은 이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지금 패키징을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인 중심으로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이게 2023년 기준 놓고 보았을 때 고객사 현황인데, SEC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삼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것도 삼성전자가 감산 이런 것도 좀 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은 80% 넘게는 삼성향 매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위가 시러스 로직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이제 통신 관련된 오디오 이제 코덱을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2등인데 3.9%이니까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1등과 2등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데도 지금 고객사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물량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고객사라 놓고 보았을 때 고객사 정책에 따라서 내재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외주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는 지금 비중이 점점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 1공장과 2공장, 그러니까 한국 법인의 어떤 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향후 전망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볼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1공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마이크론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D램 쪽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약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량 자체를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더 물량을 늘린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동사가 지금 고객사들과 커넥션 하는 가운데 마이크론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당장 무언가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매출액 기준 약 1000억 캐파인데 요걸 지금 매출액 한 2000억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내 업체들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비중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2공장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2천억까지 가능하도록 캐파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리핀 공장의 최근 현황과 전망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현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향후 전망으로 보았을 때 이쪽에서는 D램, DDR4, DDR5 요 물량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향후에 이 DDR5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램 쪽에서 DDR4와 DDR5 이 비중을 놓고 봤을 때 DDR5 물량이 늘어나는데 24년도에 대략 한 35%, 25년도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싼 단가가 높은 제품 할 경우에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약간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요 물량이 지금 늘어난다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 물량을 23년도 4분기부터 좀 담당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기대보다는 좀 늦었죠.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받아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고, 요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 역시나 매출이 많이 줄었죠. 고객사 감산 이슈가 컸고요. 올해는 실적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였던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 이게 일단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만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앞서 중국 법인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공장이 매각이 될 경우에 실적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외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요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꺾여서 좀 내려왔던 게 다시 이렇게 업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올해인 거고, 요 이제 회복세에서 호황기로 가는 국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사와 같이 시장이 좀 호황일 때 물량을 많이 받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요때를 이제 가장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실적 회복, 그리고 25년도에 호황,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은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언론 보도사항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SFA 반도체 매각설이 일부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또 두산그룹 쪽인데, 두산이 반도체 쪽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면서 일부 지금 국내에 있던 몇몇 후공정 업체들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입장에서 이 반도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인수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SFA 반도체 매각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IR 담당자분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도 가타부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어떤 업계의 흐름이나 느낌으로 보았을 때, 또는 제 어떤 개인적 판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매각은 충분히 가능성은 또 있어 보입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SFA 반도체가 만약이라도 두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두산이 이 후공장의 나름대로 라인업을 쭉 갖추게 될 경우에 좀 더 좋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매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SFA 반도체는 피인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는 인수 확정과 관계없이 매각설이 나올 때마다 주가 변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도 일부 투자하는 기간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리스크 요인으로서 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SFA 반도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탐방 보고서,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